네. 네. 평택에서 동탄에서 파주까지 왔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지금 컨테이너를 기존에 쓰던 거를 자른 것 같은데?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죠. 예.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게 늦게 도착해가지고 대표님을 찾으러 가면 이 대표님이 사라지고 이 대표님 찾으러 가면 또 이 대표님이 사라지고. 저쪽 소리가 나는데 저쪽에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보여주십시오. 공장의 제품이 쇼룸으로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외부부터 보여드릴까요? 우선은 농촌 체리용 쉼터에 적합할 수 있는 10평의 구조의 형태인 거고요. 구조체는 스틸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스틸 프레임 구조의 이동식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야외에 이런 처마 공간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밑에 뭐 이제 내부에 작업을 하다가 뭐 하나 놔둘 때 그런 공간들이 처마 밑이 제일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하셔갖고 이런 처마의 밑에 공간 그리고 포치 공간을 좀 신경을 썼어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그런 디자인도 처마가 어디고 포치가 어디죠? 네, 여기가 이제 진입구 전에 이제 포치 공간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게 앞쪽이랑 저희 측면 끝에 쪽도 이제 포치 여기가 공간이 처마가 있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처마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다. 네. 10평 아닐 것 같은데? 네. 것 같은데? 10평짜리고 이제 뒤쪽은 이제 배면이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마감 형태의 메스로 되어 있고요. 내부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내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감 같은 경우는 네. 이게 5도 2천 그 말 그대로 네. 비어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어 있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관리가 조금 잘 될 수 있는 이런 합성 목재 사이딩을 했고요. 아. 이제 이게 뭐 스타벅스에 사용하고 있는 외부 마감재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어난 것들은 이게 일어난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그냥 결이라서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 변색이 되거나 틀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마감재인 거고 이쪽으로 이제 포치 공간 들어가게 되면은 현관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화장실 깔끔하게 돼 있네. 10평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제 뽑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었고요. 화장실을 좀 넓게 하면은 그만큼 다른 공간들이 좁아지다 보니까 네네. 다 공간들을 컴팩트하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제 여기 상부장도 좀 약간 터 있는 형태로 해서 좀 답답하지 않게 했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옵션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식탁 같은 경우는 이때 밑에 하부장에 뭐 이쪽에는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넣을 수 있고. 있게끔 좀 더 네. 기능적인 요소를 지금 적용했고 여기 밑에는 온수기 있어서 여기 물 쓰는 게 여기 싱크대랑 화장실인데 네. 거기에 사용하는 온수가 여기쪽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열은 중부 1지역에 단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농촌 체리용 쉼터다 보니까 뭐 단열을 그렇게 딱 적용을 해야 된다는 스펙은 없습니다. 근데 건축법규의 사항에 맞추면서 이거를 농촌 체리용 쉼터가 아니라 주택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펙으로 했고 단열뿐만 아니라 창호에서도 열 손실이 많이 발생될 텐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복층 시스템 창호를 적용했고요. 우딘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혹여나 나중에 뭐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우딘 본사 쪽에서 와서 이제 보수 하자를 잡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도 좀 보겠습니다. 네. 또 열릴 수 있는 거네요. 이 창이 어떻게 열리냐면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요. 바깥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 틸트, 환기로도 할 수가 틸트가 있어요. 되는구나. 네. 지금 슬라이딩 하고 나서 지금 아직은 여기 설치는 안 되는데 위에 롤 방충망이 되어 있어서 네네. 이렇게 쭉 내려서 그렇게. 문 열고도 방충을 할 수 있게끔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복층도 많이 하던데. 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복층도 호불호가 많이 뭐 젊은 분들이라든가 이제 뭐 오도이촌 많이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뭐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비용이 우선 많이 이건 올라가네. 그렇기도 하고 운반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군요. 상승되는 요인들이 하나고. 이게 기본형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옵션으로 복층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막 스마트폰 하게 되면 1층을 스마트폰하고 2층을 이거 그대로 얹는 방법도 그게 될까요? 밑에 구조만 튼튼하게 구조 계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도 그 우리 30평이잖아요 스마트폰은. 네. 그 30평을 하고 위에 이거 10평짜리 올라가면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단 테라스처럼. 체류형 쉼터가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그게 걸릴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건축법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일반 주택으로나 그냥 건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체류형 쉼터거든요. 체류형 쉼터는 딱 이것만 있어요. 10평. 네. 그 평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하다못해 데크도 넓어지면 그게 제재 네. 대상. 난방 방식은 네. 지금 켜 있었었는데 전기 코일 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기로. 이제 건식입니다. 전기로 되어 있는데 전기로 할 수 있는 게 필름, 판넬 그리고 이 코일인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 코일이 열도 잘 올라오고 거기랑 가장 합리적인 마감재가 강화마루나 그런 게 장판도 아니라 탄소마루더라고요. 탄소마루라는 게 이게 열을 먹고 이게 발산을 해서 복사열로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내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천정도 플랫하게 평천정으로 안 하고 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다 이 펜던트 조명 빼고는 다 매립 라인 조명도 다 돌출되지 않게끔 그렇네요. 디자인을 했고요. 이쪽 안방에도 창문이 여기 있고 에어컨은 따로 설치 가능한가요? 네, 할 수 있게끔 됐고 저희는 지금 이 자리를 봤어요. 저 자리에다가 벽걸이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단독 전기를 뽑아놨고 실외기가 어디에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 달아서 바깥으로 뽑으면은 아, 저 바깥 밖에. 뒷면에다 보통 할 수 있게끔. 방은 그냥 쉬어야겠네요, 냉기를. 근데 이 정도 공간이면 어느 충분히 정도의 되겠죠? 순환은 된다고 보죠. 네. 여기다가 하요? 여기다가. 이쪽 벽에다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이쪽으로 쏴져 버리니까 일로 해서. 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나름 여기서 신경 썼던 거는 걸레바지라든가 몰딩 그런 것들도 다 마이너스 몰딩 처리를 해서 어쨌든 돌출되거나 그런 요소들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난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용? 와트? 뭐 이런 것 기준들이 좀 있을까요? 전기 용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용 비용이 나올 텐데 이게 보일러랑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 제품에 대해서 스펙은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화장실도 좀 나름 좀 신경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 장이 들어가고 밑에 건조 조명이 들어가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콘센트에서 뭐 드라이기라든가 면도기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고 저기 있구나. 나중에 여기다가 뭐 비데도 설치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요소를 군더더기를 좀 빼다 보니까 이 바닥 트렌치 육가도 뭐 타일형으로 하고 여기 안쪽에 있는데 휴지 거리도 매립식으로 해서 돌출되지 않게끔. 마지막으로 여기 환풍기가 이제 여기 바닥 난방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추울 수가 있다 보니 온풍이 나올 수 있는 환풍기라서 그렇게 하셨군요. 네. 건조는 되나요? 건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약간 온기가 돌 수 있을 정도로. 네. 기본적으로 이 환풍기에 그게 환풍도 있지만은 네. 습을 좀 빨아들이는 그런 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기랑 빠지죠. 습이랑 다 빠져나가는 거고 나가요? 완전 건조까지의 역할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사용자 입장에서 좀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외부에서도 어떤 뭐 전원 생활이라든가 네.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콘센트들이 많이 필요할 아, 수가 있어서 지금 뭐 거기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캠핑 같은 거 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여기라든가 뭐 저 앞쪽 뒤쪽에다가도 이런 아. 이제 방호용 콘센트를 놔둬갖고 바깥에서도 뭐 바베큐 뭐 할 때 전기 필요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되게 있습니다. 좋은 편의상. 뭔가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컴팩트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좀 화려하지 않고 네,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10평이다 보니까 네. 제한적이다 보니 정말 딱 필요한 것을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고 이게 또 비용에도 유리할 것 같다는 느낌. 네, 그냥 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제작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모듈러 건축이 범위 카테고리인 거고 거기 안에 스틸 프레임, 컨테이너, 그리고 목조 프레임 다 모듈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러라는 게 결국 공업화 건축, 공업화 주택이라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스틸 구조랑 컨테이너 구조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고가인 것 같은데 그 네. 업체 조사들을 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스틸로 돼 있어서 그런 거. 네, 보죠? 스틸이고 내외 마감의 스펙이 조금 기본보다는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감과 스틸. 네, 외부 마감도 그렇고 이 형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이 처마가 한쪽으로 나와 있고 튀어나와 있고 한 게 운반에서 다 좀 걸리기도 하고 제작에 설치에도 다 좀 문제점들이 있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기능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비용이 좀 오르다고 하더라도 이 요소들을 좀 디자인 적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런 처마라든가 뭐 마감의 사양들을 조금 바꾸면은 금액은 조금 합리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요만큼 나왔는데 더 나오면 네. 법적으로 안 되죠. 이게 이만큼 나왔는데 이게 폭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높이도 이게 무시 못하게 좀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설치할 때도 이제 양쪽 지붕이면은 이제 밸런스가 맞지만 한쪽이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구나. 설치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었고. 그렇다면은 스틸 구조의 장점과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게 그게 오히려 장점이란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게 왜 장점인지 각각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선은 저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사례들이 없다는 독창성이 좀 약간 네. 개별 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들이 디자인 차별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업체들이 저렇게 디자인이 건축 박람회도 저도 많이 가봤지만 저렇게 한쪽 왼쪽 지붕으로 나와 있는 형태는 없었거든요. 네,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 사양 같은 경우도 이제 유지 보수 관리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마감재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마감 사양이 좀 상승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틸의 장점이 스틸 장점은 우선 비교를 해보자면은 목조 주택이랑 목조 구조물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목조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안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RC 건축물,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도 더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진에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 스틸 구조가 결국 이동 중에 차량에서 어떤 지진을 다 받거든요. 진동을 다 받거든요. 그걸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유연성을 가지면서 안전한 이제 구조다 보니까 그 구조 계산을 할 때도 스틸 구조가 오히려 목조 주택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게 이런 이제 그런 변형에 좀 유연하게 이제 대응할 수가 있고 목조 주택은 한번 틀어지면은 이게 삐끗나면은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안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크게 고객군은 사실은 후계농이라고 부르는 청년 창업농들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한 군은 그 말 그대로 오도이촌 생활에서 그 농업, 그러니까 경작도 네. 하고 이렇게 캠핑도 하시고 네네. 그런 주말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들 그런 분들이 또 고객군이고요. 두 계층 모두에게 사실 채령 쉼터는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의 주 고객군은 후계농,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들이 주 고객이신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정책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하다 보니까 뭐 비닐하우스든 아니면 식물 공장이든 이런 걸 지으시고 또 채령 쉼터에 대한 또 니즈가 있으시고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클러스터라고 하죠. 좀 농장을 규모 있게 집약적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를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있고 그런 것을 전국에 그 배치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별로 가령 보통 5,000평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20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명? 네. 농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이런 채령 쉼터에 일정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도이촌은 뭐 당연히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고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 프로덕트의 그 튼튼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하고요. 독창성도 있으면 좋지만 약간 후순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뻐야겠죠. 청년들이시니까 네네. 좋은 곳을 좋아하겠지만 가장 크게 고려하시는 부분은 역시 가격일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 이게 유크레인 사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 사실은 이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채령 쉼터에 정책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과거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가격들을 문의하고 체킹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최근에 이제 그 전쟁의 여파가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느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청년들한테는 그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 이 가격이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렇죠.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거의 확정된 건입니다만 네네. 계약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 두 건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주고 하나는 고양시입니다. 아, 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그 교육기관부터 먼저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별다른 체류형 쉼터의 니즈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교육받은 애들한테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5,000평 규모의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보통 그 5,000평이면은 5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입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 한 5동 정도의 체류형 쉼터의 니즈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여주 3교동. 여주 3교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식물 공장을 총 8동을 짓고 1기가 10동입니다. 네네. 그리고 토지 구매했고 지금 개발허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토목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체류형 쉼터가 몇 동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몇 동인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도 또 들어갈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가 됐던 식물 공장이 됐던 그렇게 농지 기반의 뭐 없잖아요. 그 주변에서 출퇴근하기도 어려운 네. 친구들이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재배사들이 거류할 수 있도록 좀 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게 저희 이제 계획이고요. 네. 또 다른 프로젝트로 이제 5도 2천도 셀즈를 하는 팀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의 또 총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것에 대한 요청이 또 있으셨고요. 네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해 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몇 유닛에 대한 발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뭐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미리만 이제 조율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희한테 뭐 업체 선정의 의사를 결정해 주시고 저희도 뭐 제안을 잘 드려야겠지만 그렇게 일정만 좀 미리 조율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제작했을 때 몇 동, 한 달에 몇 동 제작할 수 있냐 여쭤봤을 때는 한 달에 솔직히 조금 빠듯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한 달 보름이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 30에서 50 정도 동시에 오, 할 수 있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 정도는 충분하십니다. 왜냐면 보통 저희가 클러스터 짓는데 10개 짓는데 한 3-4달 잡고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 네. 안에 구축될 것 한 같습니다. 달이라는 거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으로 한 동 제작할 때도 한 달은 좀 빠듯할 수가 있거든요. 한 달 보름이라면은 조금 더 그 시간을 확보해서 할 수가 있고 현장에서 토목까지 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야 되니까 뭐 그 시간까지 조금 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여유 있을수록 좀 좋긴 합니다. 설계도 좀 더 이제 계속 요하는 거에 따라서 디벨롭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저희가 디자인도 맞춤 디자인이 가능하지만 예산에 대한 맞춤 설계도 가능합니다. 회사 공장에서 직접 또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도 하다 보니까 네. 디자인뿐만 아니라 예산에 맞게끔 보내드렸던 것 중에 개발하고 있는 거가 약간 컴팩 버전이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거는 좀 좋은 거고. 그것도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저희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 뭐 것 중에 대략적인 느낌으로 지금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지금 복층 형태로 디자인이 된 그렇네요. 거고요. 얘를 조금 단층으로 낮춰야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이가 6m의 짜리인데 네. 이게 농촌 체류 쉼터에 맞게끔 11m에 3m. 그러니까 이 길이도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고요. 네네네. 이제 외관은 이런 디자인의 메스라고 보시면 되고 스틸 대신 이런 목재가 느낌의 것들 네. 들어가면 그리고 제가 좀 생각했을 때도 여기 스마트팜이라면 아무래도 차가운 이미지보다는 이런 목재의 따뜻한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비용을 최대한 기능을 유지하는 최소한에서 가격선을 거의 다 맞추는 게 사실 청년들한테는 네 더 맞습니다.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메스 형태로 좀 더 낮춰주고 길게 뽑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창문이라든가 뭐 출입구 그리고 내부의 화장실 싱크대 부분은 디자인의 평면 요소를 그대로 내부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달리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출입구의 오른쪽을 다 뽑아서 샤워실 공간까지 넓게 저기는 샤워실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세면대 겸 샤워 수전이 있었었고 양변기가 있었었는데 길게 뽑아서 놔두고 싱크대를 놔둔 다음에 이 공간을 길게 놔둬서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의 공간이 좀 더 차지하다 보니까 원룸 형태로 방 칸막이를 안 나누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2인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구분을 해주는 게 더 편하긴 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네. 그렇게 배치가 된다고 했을 때 적절한 어떤 단면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령 그래도 방이 공원되는 게 낫다거나 네네. 일하고 땀 많이 흘리니까 그렇죠. 좀 더 샤워할 수도 있고 네네. 이런 몇 가지 특이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좀 더 고민해보고 네. 고객 니즈에 맞는 타입을 몇 가지 타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ABC 타입으로 나눌 수도 있고 공간에 이제 양쪽으로 방을 놔두고 가운데 공용 뭐 화장실, 싱크대, 화장 출입문을 놔둬서 약간 쉴 수 있는 거실 같은 공간도 만들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다 가능한데 이게 딱 10평이다 보니까 그쵸. 이 제한적인 공간에서 그렇긴 하죠. 효율적으로 네. 좀 해봐야 되는 상황. 제가 보기엔 5도 2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말씀하신 스틸이나 이런 것도 제한해 볼 수 있지만 네. 그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한 버전으로 특히 이게 그 말 그대로 체류가 목적일 거고 네. 그 5도 2촌 같은 경우에는 펀 요소와 그 공간에 대한 그 가치가 더 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버전으로 좀 구분이 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후에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대한 이거는 그대로라면 그대로 가격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이 컴팩트한 버전 네네. 아까 우드로 바꾸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제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구형 잘했고요.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사실은 박람회에서 막 훌륭하고 근사해 보이는 것 전 잘 모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수년 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늘 더 유닛 스테이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되게 뭔가 견고해 보고 그리고 컴팩트해 보인다는 느낌 그리고 좋게 봐주셔서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고 대표님께서 사실은 저희처럼 청년이시니까 전 중년입니다만 아무튼 그 많은 협력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아유, 저희도 잘 이거 클러스터 구축해서 체령 쉼터 수요들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협조할 수 있는 저희 능력이 요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오늘 그 스틸 버전 말고 이건 5도 2촌용으로 일단 두고 네. 그 라이트한 버전, 네네. 라이트 버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땀 하겠습니다. 흘리는 청년 2인 이상이 여기 있을 거다. 그리고 그래도 그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을 뭐 이 정도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직접 설계 다 하세요? 네, 제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 짤막하게 설명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설계 전공을 해서 설계 사무소에 다녔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내 이제 컨테이너 건축, 모듈러 건축이 최창기에 도입한 시기에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거든요. 이게 되게 매력적인 방식의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 건축을 전문으로 이제 컨테이너 설계사무소에서 조금 더 역량을 이제 키우고 설계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한 7, 8년 전쯤에는 그때만 해도 펜션이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글램핑장, 캠핑장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펜션이 많이 했을 때 컨테이너 펜션을 좀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더 다양하게 이제 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이제 공장에다 외주 주면서 제가 책임 감리까지 다 보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저도 공장을 이렇게 차릴 줄 몰랐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장을 차리게 된 이유는 그 전에 제가 설계를 진짜 공들여서 설계하고 고객님의 니즈를 다 반영해서 이렇게 녹여서 이제 도면화 시켰는데 이거를 이제 제작 공장을 몇 군데도 그때도 막 바꾸긴 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셨구나.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저고 계속 고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정말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차리게 됐던 거고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이제 한 6년째 직영 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확장할 예정으로 내년쯤에 보고 있고요. 네. 여기 근처에서 이제 확장하거나 야드를 쓰고 있는 대로 좀 더 활용해서 이렇게 확장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귀농기촌, 네. 5도2촌 쪽으로 네. 수요층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수요층 연령층이나 얼마나 많은 인구가 네. 수요가 얼마나 있겠는가 같이 질문드려요. 죄송하지만 저도 정확하게 통계는 못 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업체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거에 제가 체감을 하거든요. 요즘에 업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은 LG 가전에서도 완전 이 장인의 LG 제품들이 다 풀세팅 되어 있는 거를 건축까지 해서 판매도 하기도 한 하고 8천 하지 않습니까?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농촌 체력실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GS 건설이라든가 뭐 그런 건설사 쪽에서도 한다 보면은 이게 나름의 블루오션이 있지 않을까.
또 그만큼 수요가 있었던 거고. 오히려 그거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보시는 거네요. 위기죠 어쨌든. 슬기롭게 넘어가야 돼. LG가 들어오면 위기. 근데 그쪽은 또 그쪽 시장이 있을 테고 이쪽 시장의 중간층이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간층에서도 조금 높은 좀 수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가의 층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어내는 공장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할 때도 저희는 컨테이너를 하더라도 건축물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고요. 건축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예전에 맡겼던 컨테이너 업체들은 컨테이너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컨테이너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축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마감이라든가 그런 디테일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고객님들이 그 현장 설치할 때 이렇게 주변 이웃분들이 지나가면서 뭐냐고 그 구경하고 오시다가 이거 내부 들어가시면 이거 컨테이너 아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선입견을 좀 깨고 싶은 사람이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팔로우업 할 부분은 컴팩트 버전을 받고 나서 네. 아마 서로 협의가 되면 프라이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협의가 되면 아마도 저희가 총판 계약을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5도 2촌 그리고 후계농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의 영업을 할 거고요.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후계농이라는 게 전국에 이제 청년 농들을 한 1조 원 정도 재원을 매년 쓰고 계세요. 최대 5억 원 정도를 저리 대출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에서 5억인데 그러면 1조 원이면은 한 2천 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2억 5천이라고 하면은 4천 명이 되는 거죠. 2천에서 한 4천 명 친구들이 이제 어딘가에서 시설 오지를 구축하고 자기 거주할 곳을 찾겠죠. 우리 동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저는 체류형 쉼터가 되게 좋은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월세만 해도 그건 뭐 몇 년이면 그래서 저는 이게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냥 가성비입니다. 가령 저희가 스마트팜은 시중에 거의 4분의 1 가격에 팔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격 구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딱 절대 비교 그건 아닌데 네. 특히 청년 농들한테는 그 가성비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고 단순히 저희가 매매 차익을 바라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 실제로 후계농들한테 적용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훌륭한 최적점의 어떤 가성비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네. 찾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협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약간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가 한 가지 있었었거든요. 충남 의령에서 네.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 지역 중에 한 곳이었는데 경남은행 예. 거기 지자체에서 먼저 이제 설계 공모안이 있었었고 그게 당선작으로 해서 나왔던 디자인이 이제 시공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시세 설계를 해서 이제 납품까지 했던 사례였었는데 이제 청년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이제 직업도 그렇고 또 그 지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주거도 문제라고 그 설계안 당선안이 그래서 주거까지 끌어들여서 여기다가 의령군이었나 거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여기 프로젝트가 사각사각 청년하우스라고 이제 거기서 먼저 설계안이 나왔었던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직업 활동도 하고 뭐 어떤 이제 직업 생활도 하면서 이제 주택을 하는 걸로 초안으로 나왔었던 게 이거였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금 시공하신 거예요? 시공은 결국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수님이 좀 약간 개입이 됐거든요. 디자인을 뭐 알록달록 했으면 좋겠고. 예. 이게 뭐죠? 마구간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군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옆에 그 직업 공간은 갑자기 사각사각이라는 이제 당선안이 있는데 벽돌 건물로 지어버리고 정말 약간 색깔이 좀 바랬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개념은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개념은 참 네.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름도 앞에는- 이쁘네요. 사각사각. 어떤 걸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요? 그 창업 활동? 네, 여기 저희가 정확하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주가 필요. 설계 공모가 있었었고 설계 공모에서 당선했던 이제 아이템이 또 학교가 분교가 이제 폐교된 이제 분교 부지였었고 거기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모안이 있었는데 그게 당선되었고 저희는 이제 실시 설계만 이렇게 해서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 설계만 해주셨군요. 네, 설계랑 이 컨셉 이쪽에 제작하고. 네, 제작까지만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이제 왜 이렇게 다시 하면서 좀 했는데 적용하면은 네. 왜 여기를 또 인허가를 행정 처리를 이제 대행해 주시는 건축사님이 또 있었었고 그 지역에서 그 설계를 의뢰를 맡겼던
그 소장님도 되게 답답해 하시면서 저희한테 또 이걸 요청하셔갖고 조금 그러셨군요. 문제점이 있어요. 이 경험과 네트워크의 경험이 결합되면 진짜 시너지가 엄청나겠는데요. 후계농들한테 좋은 일이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런 말씀 나누고 네네. 그 요청드린 그 컴팩 버전에 대한 네. 디자인이든 견적을 좀 제안 주시고 네, 견적까지. 그 도매 업체 가격에 대해서 한번 또 피드백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에 제가 다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